조선시대 만주 벌판을 가로지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이름을 날렸던 임상옥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야말로 목숨과도 같던 귀한 인삼을 눈앞에서 활활 불태워버렸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이한 행동, 과연 그는 왜 이런 미친 짓을 벌였던 것일까요? 조선 제1의 상인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인삼에 불을 지른 충격적인 사건, 그 배경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상천외한 전략과 깊은 깨달음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한 불꽃 속으로 함께 들어가 거상 임상옥의 지혜와 통찰력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청나라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에 인삼이 없으면 안 될 귀한 물건임을 알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교활한 담합을 시도했습니다. 조선에서 넘어온 상인들이 가져온 인삼을 헐값에 매수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계산이었죠.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그들의 계략 앞에서 조선의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인삼을 넘겨주는 것이 일상이었고, 어떤 상인들은 아예 빈손으로 돌아가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그림자가 조선 상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시기였죠. 바로 그때 굳건한 눈빛으로 청나라 상인들의 담합을 꿰뚫어 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임상옥이었습니다. 그는 상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부터 남다른 가르침을 받았죠. 어려서부터 밑바닥을 전전하며 상업의 고단함을 온몸으로 체득했던 그는 스승 홍득주를 만나면서 비로소 진정한 상인의 길, 즉 상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스승은 임상옥에게 돈을 버는 기술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그리고 물질을 초월한 가치를 추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상인이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는 것이 스승의 일관된 가르침이었죠. 이러한 가르침은 훗날 임상옥이 거상이 되는데 결정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직 상도를 따르는 진정한 상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상옥이 어엿한 상인으로 성장했을 때 스승 홍득주는 그에게 아주 특별한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낡고 해진 천으로 꽁꽁 쌓여있던 그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임상옥은 설레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도 상업 비법이 적힌 두루마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글자, 죽을 가 적힌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임상옥은 그 글자를 보고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 하필 죽을 사라는 글자를 주셨을까? 이것이 상인의 길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는 밤낮으로 이 글자의 의미를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늘 심오하고 예측 불가능했으니까요. 임상옥은 이 사자를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뇌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무엇을 죽이라는 뜻일까요? 혹시 상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뜻일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나라 상인들의 담합으로 모든 인삼이 헐값에 팔려나갈 위기에 처했을 때 임상옥은 문득 이 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상인의 탐욕을 죽이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스승의 철학적 가르침이었죠.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오로지 상도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임상옥은 결연한 표정으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시작했죠. 바로 그 귀한 인삼더미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불꽃이 치솟고 연기가 하늘을 뒤덮자 청나라 상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임상옥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눈앞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불태우는 조선 상인의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자가 미쳤는가, 제정신이 아니군 하는 술렁임이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임상옥의 얼굴에는 한 점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확고했죠. 그는 스승의 가르침, 즉 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에 이 극단적인 행동이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불꽃 속에서 상인의 탐욕을 태워버리고 진정한 상도를 세상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붉은 불꽃이 귀한 인삼더미를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르자 청나라 상인들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조선의 모든 이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들의 눈에는 임상옥이 미치광이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정작 임상옥의 얼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깊은 깨달음과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대체 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을 불태우는 상식밖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파격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거상 임상옥의 지혜와 통찰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당시 조선 후기의 인삼무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는 인삼이 조선의 가장 중요한 교역 품목 중 하나였고 이를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전쟁과도 같았죠. 특히 청나라 상인들은 압도적인 자본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조선 인삼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조선 상인들은 그들의 그림자 아래에서 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임상옥은 엄청난 양의 인삼을 가지고 국경 무역시장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 인삼을 팔아 상단의 운명을 바꾸고 싶었지만 청나라 상인들은 그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드 치밀한 담합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조선 인삼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폭락시켜 임상옥을 비롯한 조선 상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들 심산이었죠. 시장은 활기 넘치는 듯 보였지만 조선 상인들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교만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들의 소나기에 들어온 조선 상인들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임상옥이 가진 인삼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상단 전체의 명운을 짊어진 말 그대로 목숨과도 같은 재산이었죠. 이 인삼이 팔리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을 넘어 그의 상단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쌓여있는 인삼 더미를 바라보며 초조하게 오고 갔고 임상옥 역시 수많은 인삼을 쌓아두고 밤낮 없이 고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청나라 상인들의 뜻대로 인삼을 헐값에 팔아넘기면 당장은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지배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임상옥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그의 스승이었던 홍득주에게서 받았던 비밀 보따리에 대한 것이었죠. 낡고 오래된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어본 임상옥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 하나의 글자였습니다. 바로 죽을 였죠. 당시 그는 이 글자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스승은 자신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글자를 주었던 것일까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 글자가 가진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고뇌했습니다. 스승 홍득주가 그에게 가르치려 했던 진정한 상인의 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불타는 인삼 앞에서 임상옥은 그 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바로 상인의 탐욕을 죽이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상도의 철학적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눈앞에 이익만을 좇는 탐욕을 버리고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정한 상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인삼을 불태우는 극단적인 행동은 바로 이 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결과였고 예상치 못한 반전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임상옥의 결연한 표정은 그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님을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그저 미쳤다고 생각했던 청나라 상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임상옥의 행동이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자신들의 담합을 무너뜨릴 기상천외한 전략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을까요? 임상옥이 불길 속으로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인삼을 던져넣는 그 순간 청나라 상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깊은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담합으로 인삼 가격을 폭락시켜 조선 상인을 파멸시키려 했던 그들의 계획이 오히려 임상옥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미친 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결연했고 그의 행동은 단순한 절망의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인삼 연기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임상옥이 모든 것을 걸고 펼친 이 기상천외한 수는 다름 아닌 그들의 담합을 깨부수는 치명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물질적 가치에만 얽매였던 그들의 상도는 임상옥의 탐욕을 죽이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철학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상옥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인삼마저 불태움으로써 청나라 상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었습니다. 나는 이 인삼을 절대 헐값에 팔지 않겠다. 차라리 모두 태워버릴지언정 너희의 탐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죠. 이로 인해 시장에 풀릴 조선 인삼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애초에 청나라 상인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조작할 수 있었던 건 조선 인삼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임상옥이 직접 그 공급량을 줄여버린 겁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삼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인삼 부족 현상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격이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당황을 넘어 공포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자신들이 인삼을 구하기 위해 애걸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임상옥은 단순히 인삼을 불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과 상도를 불길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었죠.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않고 상인의 자존심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결국 청나라 상인들은 임상옥의 인삼을 그가 원하는 가격에 사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니,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임상옥의 담대함과 통찰력의 경외감을 표하며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선 진정한 상인의 길을 깨달았을까요? 물질적 손실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킨 것이 결국 더 큰 성공을 가져온다는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깨달음이 온 국경시장을 뒤흔들었을 겁니다. 이 순간 임상옥은 단순한 조선의 상인이 아니라 동아시아 무역의 판도를 뒤흔든 위대한 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그의 이름 앞에는 신뢰와 상도라는 값진 수식어가 영원히 따라붙게 되었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부를 넘어선 진정한 상인의 명예였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물질적 풍요가 모든 가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임상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과 진정한 존경을 가져다준다는 메시지를 말이죠. 임상옥은 인삼을 불태워 물질적 손실을 감수했지만 그는 그 대가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뢰와 명예, 그리고 결국에는 더 큰 부를 얻었습니다. 그의 상인으로서 탐욕을 죽이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상도는 비단 조선시대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비즈니스와 삶의 태도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눈앞의 작은 이득을 위해 중요한 가치들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잠시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임상옥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임상옥의 지혜와 통찰력은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진리임이 분명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조선 팔도를 누비며 그만의 방식으로 시대를 개척했던 임상옥과 같은 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의 경제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때로는 이방인이자 때로는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였던 보부상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